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일요일인데요. 12월 금년 장세도 이제 일주일 지나고 실질적으로 한 3주일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지수가 2400선을 그 박스권으로 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FOMC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이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해서 금리 인상 폭을 다소 늦추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에서 이런 안도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최근의 뉘앙스로는 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늦추지 않을 것처럼 또 그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FOMC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추세대로 0.75나 0.5 이런 다소 큰 폭으로 인상을 지속하느냐, 이 여부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장세는 다소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개별 중소형주 장세가 전개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개별 종목 중에서 조광 ILI라고 하는 종목하고 또 대유라고 하는 종목, 이 두 종목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특히 대유 같은 종목이 24%나 오르면서 평소 거래량은 10만 주 미만으로 다소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2,400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지난 목요일 날 1,000만 주 정도 거래를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조광 ILI도 다시 지난번에 무상증자 500%를 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다 할 반등세를 못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승 기대감으로 이 조광 ILI라든가 대유 이 똑같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라인 게임즈의 연내 상장 가능성이 보도가 됐었죠. 우리가 이제 라인 게임즈라고 한다면 일본 라인의 자회사이면서 소프트뱅크하고 우리 네이버하고 이 합작으로 또 중국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텐센트가 합작으로 전체의 규모가 대략 시가총액이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에 이를 거로 기대가 되고 있죠. 대유라고 하는 그 회사의 개별 종목 시황에 보면 라인 게임즈가 상장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라인 게임즈가 NH투자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발송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내 상장도 아주 진행이 빨리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조광 ILI라든가 대유가 갑작스럽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 조광 ILI가 카이로스 KL 사모투자조합이라든가 또는 대유도 마찬가지로요. 이 라인 게임즈에 대해서 사모투자 그 조합을 통해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한 그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분 평가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유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대유 신소재라든가 대유 대유 플러스, 그 다음에 대유 에이텍 이렇게 해서 잘 알려져 있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름만 같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대유 에이텍이라든가 신소재 이쪽과는 그 관련이 없는 회사죠. 그리고 화학비료의 전문 생산업체인데 이 대유의 지분을 조광 ILI가 22%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광 ILI가 대유를 통해서 라인게임즈에도 투자를 했고, 우리가 이제 조광 ILI 하면은 일부 그 원전이라든가 또는 선박 이런 쪽에 그 특수 밸브를 생산하는 그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조광 ILI가 무상증자를 대규모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여전히 지난 권리락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때 5,000원대까지, 물론 이게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주가 그 주식 상장 물량의 공백으로 인해서 권리락한 다음에 상한가를 한 3번 이상 치다 보니까 권리락 후에 5,300원대까지 급등했던 이런 회사가 여전히 지금 1,200원, 1,300원대 머물러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래도 목요일 날부터 점차로 라인게임즈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선취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광 ILI하고 대유, 특히 대유의 대주주는 조광 IL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광 ILI 같은 경우 우리가 내부 재무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산이 1230억대의 부채가 상당히 낮은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1000억대에 이르고요. 납입자본이 478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250% 정도의 유보율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이렇다 할 반등세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500% 무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수가 9,500만 주로 다소 증가한 이런 측면, 그래 가지고 같이 그 무상증자를 했던 공구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식 수가 조금 크기 때문에 어떠한 그 모멘텀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라인게임즈가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 특히 대유 같은 경우는 그 비료라든가 농약 이런 쪽에 전문 기업으로는 알려져 있고, 내부 자산도 보면 자산 규모가 1,400억대고요. 부채가 25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조광 ILI보다는 그 재무구조가 훨씬 더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자본금이 123억인데 총 자본이 1,230억대고 금년도 반기 매출도 249억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도 11억 정도, 전년도에는 토탈 64억 정도의 흑자를 내는 그런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하나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유 같은 경우 우리가 서두에서 봤듯이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이 극히 적은, 일반인의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고, 지난번에 다소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소 거래량보다 급증하면서 대유 같은 경우 2,400만 주 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로 우리가 대유의 차트를 볼 때 다소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그에 비해서 조광 ILI 뭐 같은 경우는 대유의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지난번 그 권리락 이후,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그 무상증자 최고점의 가격보다 과도하게 많이 하락돼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볼 때
다소 조광 YLI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그 라인 게임즈에 대한 그 상장 그 차익으로 인한 지분표 평가익이 반영될 때 조광 IL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는 조광 ILI가 권리락 이후에 주가도 현저히 바닥권이고, 그 다음에 평소 거래량이 비교적 많은 주식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대유의 또 2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모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주말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점을 볼 때 다음 주에는 조광 ILI 같은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라인 게임즈의 상장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분석, 조광 ILI와 대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